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본명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잘 들리시나요? 너무 잘 들려요.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옆에 있나봐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명님 오늘 그 닉네임 자체가 네네. 닉네임 아무도 모르는 걸 좀 해달라. 그러니까 본명으로 할게요 해서 제가 본명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 본명으로 한다니까 이게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본명님으로 네네. 한다. 그래서 네네네. 오케이. 서로의 오해가 좀 있었어요. 저 왜 이렇게 네. 말을 안 듣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왜? 좀 답답한 거예요.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자, 일단은 네. 본명님께서 오늘 오신 이유가 분명히 또 무서운 이야기가 있으셔서 오신 걸 텐데,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제가 얘기할 게 진짜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하도 안 믿어요. 제가 얘기하면 진짜 그랬을 리가 없다고, 아니면은 기가 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도 안 믿어서, 그래서 이제 커가면서는 말도 안 하게 되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지인한테 말했는데, 돌비님길 가면은 다 진짜라고 생각해 주실 거다, 네가 겪은 거를 라고 해서 이제 사연 신청을 바로 하게 되었고, 진짜로. 진짜, 네.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지만 본명님 좀 잔인하더라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믿을 사람은 믿고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하지만 그쵸. 믿을 사람이 좀 더 많이 모여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본인의 이야기 들려주신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 본명입니다.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제 배경을 조금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외가는 사이비 종교를 믿는데 일본 종교를 믿어요. 전부 다, 모두가. 근데 한국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친가 쪽은 종갓집이에요. 제가 종갓집 첫째 딸이에요. 그리고 제 학렬 전체에서 제가 또 첫째예요. 완전 첫째예요, 제가. 근데 일본 종교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두 분이서 그걸로 많이 싸우세요. 근데 웃긴 건 둘 다 무속신앙은 또 엄청 잘 믿으세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억이 나는 때가 3살 때쯤부터 기억이 쭉 나거든요. 이제 물론 중간중간 기억이 안 나는 것들도 있지만, 네. 근데 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귀신을 봤어요. 이거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귀신을 완전 이렇게 대놓고 보고 얘기 아니라 예지몽을 꾼다거나, 아니면은 가위를 많이 눌린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이상한 일을 많이 겪거나, 아니면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귀신이네? 이럴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많은 일을 겪었으니까 헷갈릴까봐 제 나름 큰 이벤트들을 숫자별로 넘버를 매겨보니까 한 15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근데 돌비님이 조금 남들도 같이 본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하셔가지고 그랬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혼자 본 게 아니라 남들도 같이 봤던. 보기까지는 아닌데 조금 느꼈던. 오호. 네. 예. 네. 우선 그 전에 제가 귀신을 나만 보는구나를 알게 된 그쵸. 그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람들이 당연히 다 귀신을 보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기 때부터 쭉 봐왔으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다들 보고 사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러고 그랬는데, 어느 날에 제 꿈 관련돼서 진짜 많이 꾸고, 그 가위도 많이 눌리니까 가위 딱 깨면은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서 나 좀 재워달라고 하는데 절대 안 재워주고 나가라고. 혼자 자는 버릇 해야 된다고 막 그러셨었는데, 그러면은 제가 너무 무서워서 부모님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조그만 구석에서 같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발로 차여서 바닥에 떨어져서 자고 이랬어요. 그 정도로 가위 눌림도 심하고 귀신도 자주 보고 그랬는데 악몽도 많이 꾸고. 근데 초등학교 때 꿈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저희 친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저한테 본명아, 너 할아버지랑 어디 좀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저를 진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나랑 어디 가? 막 약간 이랬는데 할아버지가 약간 빨리 가자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그 손을 잡기가 뭔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근데 제가 약간 어렸을 때, 지금은 말을 잘하는데 어렸을 때는 싫은 게 있으면은 싫다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입 꾹 다물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오. 좋은 거는 좋다고 달려가서 말하는데 싫은 거는 입 꾹 다물고 있는 거. 그래서 싫다고 입 꾹 다물고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초콜릿을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빨리 같이 가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콜릿을 싫어해요. 아이고, 다행이다. 저는 진짜 사탕 젤리는 하루 종일 입에 달고 다니는데 초콜릿은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른들 음식 거절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하고 딱 잡아서,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 가나 초콜릿, 허쉬 초콜릿처럼 생긴 긴 바 초콜릿이었는데 그냥 할아버지 성의 느낌으로 한 조각만 먹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가자 이러시는데 갑자기 증절머니가 저를 뒤로 숨기시면서 저희 할아버지한테, 자기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미친 새끼 네가 내 손녀딸 어디 데려가냐고 하면서 진짜 육두문자로 막 엄청 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 이게 뭔 상황이지? 하고 증절머니 뒤에서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근데 할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고 증절머니만 엄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 증절머니가 갑자기 진짜 너무 슬픈 표정? 진짜 제가 아직까지도 생각하는 모든 걸 합쳐서 가장 슬프고 아련하고 약간 그런 표정이었는데, 갑자기 그래 나랑 가자 하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내밀었던 손을 증조할머니가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분이서 이렇게 저한테 아예 등을 지고 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고 나서 딱 눈을 떴는데 현실이 아니라 꿈이네? 이랬어요. 근데 전 워낙 현실 같은 꿈을 많이 꾸니까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전화벨이 거실에서 엄청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너무너무 자주 무서워하니까 엄마 아빠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저랑 남동생이랑 거실에서 같이 잤거든요. 근데 거실에 전화기가 보통 있잖아요. 그리고 그땐 옛날이어서 개인 전화기가 없고 집 전화기가 있을 때여가지고 그렇지. 집 전화기가 막 따다다다 하고 울려요. 근데 저희 엄마가 밤기가 진짜 발그래요. 진짜 예민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서 앉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엄마가 안 자고 뭐하냐? 이러실 정도로 밤기가 진짜 밝으세요. 그리고 항상 안방문 열어놓고 주무시고. 근데 그 전화를 안 받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집은 엄청 고요하고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이러고, 그리고 방금 꿈이 뭔가 엄청 무섭고 압도적이었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전화벨이 끊겼는데 끊기자마자 다시 따라따라따라따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뭔가 느낌이 저거 엄마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이면 엄마가 나와서 바로 받았을 텐데 내가 받아야지, 약간 내가 받기를 기다리는 전화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전화기에 가려고 했는데 전화 또 끊긴 거예요. 그래서 뭐지? 끝났나? 하자마자 또 타란타란타란타란타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진짜 광기다, 받아야지 이러고 이렇게 받았는데 아무도, 제가 아직도 전화할 때 상대방이 먼저 말할 때까지 제가 말을 안 하거든요. 그때도 상대가 말할 때까지 말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보세요? 이랬더니 친할머니신 거예요. 그래서 친할머니가 본명이냐? 이러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할머니 하자마자 엄마가 안방에서 김본명 너 거기서 뭐해? 누구랑 밤에 통화해? 이러면서 엄마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할머니가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본명아 얼른 바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바꿔드렸더니 엄마가 네 어머니 이러더니 갑자기 저희 아버지를 엄청 깨워가지고 아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빠가 딱 전화를 받고 하더니 진짜 짧게 통화했어요. 완전 짧게. 그러더니 갑자기 거실 문을 탁 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짐 싸 이러는 거예요. 가야 되는구나. 증자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근데 친할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고 증자할머니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10살 때 증자할머니 돌아가신 꿈을 제가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서울인데 서울에서 저희 종갓집 저희 친할머니 때까지는 엄청 많이 걸려요. 완전 저 지방 구석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KTX는 한 번에 가는 게 없는 그런 구석이거든요. 근데 KTX에서 내려서도 버스로 2시간 가야 되고 또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로 막 1시간 반 가야 되고 근데 내리고 나면은 마을 입구에서밖에 안 내려줘서 할머니 댁까지 또 걸어 올라가야 되는 약간 그런 시골이에요. 근데 그때 장례식을 아직도 저희는 저희 집에서 했었거든요. 최근엔 돌아가신 분들이 없어서 이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 증조할머니 돌아가셨을 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장례식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집이 일부러 약간 그런 제사 지내기 좋게 만든 집이에요. 방이 4개나 있는데 방이 진짜 조그매요. 거실만 드립딱 큰 그런 집이에요. 왜냐면은 종갓집이니까 제사랑 차례 이런 거를 지낼 일이 많으니까 그거 편하게 지내라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어진 집이에요. 예. 근데 이제 할아버지 장례식도 집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증조할머니 장례식을 하러 가면은 이제 아빠가 상주였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집에서 장례식하니까 사람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집안 여자들이 전부 다 장례식 음식을 하고 사람들한테 가고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때는 첫째 학렬이다 보니까 아기도 없고 그러니까 또래도 없고 해가지고 저랑 남동생만 아기고 나머지 다 어른들인데 귀신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장례식이니까 귀신이 많지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 모두가 귀신을 본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벽을 막 통과하고 다니고 문으로 안 다녀요. 사람은 문으로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귀신들은 문으로 안 다녀요. 창문이나 아니면 벽으로만 다녀요. 문으로 절대 안 다녀요. 예.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되게 인덕이 많으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처음 보는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그분들이 다 인사를 하면서 들어와요. 네. 근데 저희 가족들이 반응이 없어요. 막 귀신들이 3-4명이 아이고 이번에 무슨 댁이 돌아가셨네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 그러면 약간 귀신. 그리고 보기에도 약간 반투명하다 그래야 되나? 불투명? 진짜 사람 같지 않은 느낌. 네. 근데 진짜 사람처럼 생기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여서 그냥 그 구분이 갔어요. 네네. 근데 진짜 사람 같았고 막 기괴하고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막 숫자를 배울 때였는데 그냥 이렇게 집에 종이가 진짜 많았거든요. 이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진짜 사람,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진짜 사람, 조문객, 그리고 왼쪽에는 그 귀신 조문객. 이거를 숫자를 발을정자로 해가지고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숫자를 제가 어렸을 때니까 뭐 10, 20, 30, 40,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20 다음부터 못 세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근데 그 장례식 중간에 제가 꿈을 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 이야기. 그래서 그걸 꼭 얘기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쁜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장례식하지, 아빠는 상주지, 엄마는 음식이 끝없이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다. 그래서 동생 끌어안고 진짜 근데 귀신들이 되게 기분 좋아 보인다 약간 이러면서 있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아빠한테 그 종이를 보여주면서 아빠 우리 증조할머니는 할아버지 때보다 덜 온 것 같아 하면서 그 종이를 보여드렸어요. 예? 근데 아빠가 그러니까 총 합계를 보여드렸거든요. 그 귀신 조문객과 한 사람 조문객 합계를 보여드렸는데 아빠가 이만큼이나 많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제가 한 400명 가까이 온 걸로 적어놨던 것 같거든요. 300명인데 300명 후반 뭐 이렇게? 근데 아빠가 이만큼이나 오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른쪽 페이지 합계, 왼쪽 페이지 합계, 그 다음 전체 합계 이렇게가 있었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합계 발일정자를 막 세더니 아빠가 이쪽에 200몇 명 온 게 이게 맞는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왼쪽 숫자가 틀린 숫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아빠는 못 봤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못 봤대요. 그래서 아빠 이렇게나 많은 사람 전문객들이 더 왔는데 아빠 그럼 인사 안 했어? 아빠 큰일 났다 막 이랬어요. 이거 어리니까. 조문객들 다 맞아줘야 되는데 100명 넘게 조문객을 안 맞아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렇구나 하고 뭔가 다 같이 찝찝하다 이러고 그냥 다시 차를 타고 가는데 아빠가 운전석, 엄마가 조수석, 제가 아빠 뒤, 남동생이 그 옆에 해서 넷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서울 올라가는데 아빠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엄마가 항상 옆에서 깨서 쫑알쫑알 대는데 엄마도 장을 치르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퍼져 계셨는데 제가 맨날 귀신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가 너 누구랑 놀고 있니? 하면 나 얘랑 놀고 있잖아. 이러면은 엄마가 그냥 지나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누가 있다고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쌩 지나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도 엄마가 이제 슬슬 아빠의 졸음을 깨우기 위한 얘기할 거리도 떨어져가고 엄마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뭔가 지금이 기회다 해서 그 꿈 얘기를 했어요. 막 어쩌고 할아버지가 낳았고 증절머니가 낳았고 막 이러다가 근데 엄마가 갑자기 고개를 휙 돌려서 저를 보면서 근데 너 초콜릿 먹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주시니까 먹었지? 이러니까 그러자마자 그걸 먹으면 어떡해 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정면 추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 아수라장이었어요. 아빠는 순간 정신 잃으셨고 엄마는 고개가 꺾인 채로 이렇게 앞에 들이받으셨고 그다음 왜냐면 저를 뒤돌아보면서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차는 너무 센 충격으로 차문이 열려가지고 차문이 한쪽만 열렸는데 그걸로 남동생이 튕겨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근데 막았어요. 남동생을. 그러면서 저는 갈비뼈 쪽에 금이 갔고 아빠가 하나도 안 다쳤거든요. 그리고 남동생도 하나도 안 다쳤고 엄마랑 저만 다쳤어요. 근데 병원에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했는데 운전자분이 다친 데가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수리해볼 생각도 못하고 저희 차 폐차했어요. 너무 심한 사고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 운전자가 완전 100% 과실이었거든요. 왜냐면 고속도로에서 그냥 그 차가 갑자기 육주행해서 저희 차 정면으로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그랬냐. 그래서 그때 수상하니까 그 사람 음주 측정도 하고 했는데 술 먹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왜 우리 차 박았냐 했더니 자기는 그냥 가고 있었대요. 그냥 가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도 저희 차를 박은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졸음운전도 아니고 술 마신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겠다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랑 저희랑 모르는 사이고 해가지고 그냥 졸음운전이었던 걸로 끝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엄마가 본격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병원에서 엄마 입원하고 남동생은 너무 어리니까 엄마가 데리고 있었고 아빠랑 저만 퇴원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어리니까 항상 엄마 병원에 가서 엄마 병실에 있었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거의 엄마 6개월 입원하셨어요. 목에 뭐가 다쳤다고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6개월이나 입원을 하셨어요. 목 때문에. 근데 엄마가 분명 너 그거 꾼 거 진짜야?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 나는 너가 너무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너가 귀신 보는 거를 엄마는 알고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엄마는 귀신이 안 보여? 이랬어요. 그랬더니 원래 아무도 안 보여 분명아. 누가 봐 그거를.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은 걸 봐 이러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거 볼 수 있지 난 보잖아. 그게 막 이랬어요. 순수해. 근데 엄마가 아니야 원래 살아있으면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나는 너가 너무 무서워 하면서 엄마가 풀어줬던 썰이 뭐였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너한텐 여동생도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저 남동생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근데 갑자기 제가 여동생이 있었대요. 근데 죽었대요 엄마가. 근데 그거를 그냥 엄마랑 아빠만 알고 있었죠. 근데 제가 막 3, 4살일 때 엄마랑 같이 지하철 타고 가는데 그땐 스크린 도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그냥 뻥 뚫려있다 그래야 되나? 그랬었는데 엄마가 3살인 제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애기 3명도 없었죠. 버렸으니까. 근데 그냥 갑자기 저기 동생 지나간다 내 동생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뱃속에 남동생이 있긴 했는데 아직 남동생이 있다는 걸 저한테 말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리고 동생이 왜 밖에 저기 철로를 지나간다고 하는지 엄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아 이게 무슨 말이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이랬더니 아니 저기 내 여동생 지나가잖아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동생이 있는 거 엄마가 하나도 말 안 했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그냥 싹 까먹은 듯이 또 지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엄마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나한테 여동생이 있었구나 이걸.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식으로 귀신을 보고 그랬는데 엄마가 안 믿고 그 사이비종교를 열심히 믿은 거예요. 아이고. 그 사이비종교를 하면은 내가 귀신 안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내가 귀신 보는 것 같이 행동해도 티내지 말라고, 너까지 전염된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는 계속 모른 척한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 종교를 믿은 게 또 간절함을 이용했네, 그쪽 종교에서도. 그것도 그런 게 알고 보니까 저희 외가 쪽이 신내림을 받아야 된대요 원래. 네. 근데 뭐 어떻게 요리조리 피했나 봐요. 그래서 외할머니 빼고 거기가 7남매인가 그런데 아무도 안 믿거든요. 외할머니 빼고. 근데 외할머니도 믿는 이유가 자기가 신내림 피했어가지고 이 네.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 때문에 신내림을 피했다고 생각해서. 아이고. 그리고 나서 저희 엄마도 어렸을 때 저랑 똑같았대요. 근데 엄마는 죽을 뻔 하기도 했어요. 오토바이에 막 치이고. 그러니까 신내림 안 받으려고 하면 왜 신병 걸리고 이상한 일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랬대요. 오토바이가 그냥 난데없이 와서 엄마 치고 가고. 근데 엄마가 그 종교를 열심히 믿으니까 이제 신내림을 안 받아도 되는 약간 그런 게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모가 아프거든요. 아이고. 저희 이모가 집에서 아예 못 나와요. 못 나온 지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한 2, 3년? 네. 그러면 어쨌든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그거를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근데 네. 귀신을 그러면 계속 봐오신 것 같은데 네네. 그 이후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도 또 있었나요? 어떤 귀신? 네, 계속 계속 봤어요. 저희 집이 이사를 좀 많이 다녔는데 어렸을 때 집에서 잠을 자는데 잘 때 제가 새벽까지 맨날 못 자고 그랬어요. 보통 엄마가 9시쯤에 자러 가라 이렇게 이불 자리 깔아주고 잠자 이러는데 집안 불도 다 꺼지고 이러는데 저만 못 자는 거예요. 계속 막 새벽 1시, 2시, 3시, 4시 그냥 계속 깨어있고 학교에서 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보는 건 상관없는데 가위 눌릴 때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약간 본능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안 자려고. 그리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유독 귀신이 많이 보여요. 그치. 그러니까 그때 가위도 많이 눌려요. 예. 그래서 4시 이후에 자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약간 4시 이후에 자면 그래도 가위는 안 눌린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랬는데 그런 날이면은 그냥 뜬 눈으로 책이라도 읽으면 엄마가 왜 안 자고 뭐 하냐고 화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은 시계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지 않아요? 들릴 집에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긴 하죠. 안 들려요? 들리긴 진짜. 들려도 신경은 안 쓰이는 거죠. 저는 시계 소리가 내 귓가에 대놓고 하는 소리처럼 시계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늦게 잠들 때마다 이렇게 막 들려요. 그래서 저게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 동생이랑 저랑 자는 거실에 시계가 있었어요. 엄청 큰 시계는 아닌데 약간 그 딸랑딸랑딸랑딸랑 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계 뭐라고 하죠? 그 개종시계 같은 거. 뻐꾸기는 안 나오는 개종시계. 예. 그게 조그마한 미니 사이즈로 있었는데 그게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짝깍짝깍짝깍 하면서. 네, 근데 째깍째깍도 아니고 똑딱똑딱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왜 사람들이 시계 소리를 째깍째깍이라고 하지 이랬어요. 똑딱똑딱인데. 그래서 여태 똑딱똑딱똑딱똑딱 막 이렇게 들렸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이 어느 날 이사를 하는데 엄마가 그 시계를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 시계 왜 버려? 그 시계 잘 돌아가는데? 이러는데 무슨 소리야? 이 시계 고장났어. 이 시계 애초에 시계가 아니야. 이거 그냥 폼으로 좀 잘 사는 집들이 그런 시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잘 사는 집 흉내를 내고 싶어서 그거 그냥 갖다 놓은 거지 가짜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거기 살면서 거의 5년 동안 들었던 시계 소리는 뭐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 본명님 네. 귀신이 시계 소리 낸다라는 거에 공감하세요? 아니요, 그거를 제가 언제 알았냐면, 방금 소름 쫙 돋았는데, 예. 전 평생 그래서, 왜 난 이렇게 시계 소리를 크게 듣지? 그냥 이러고, 내가 진짜 예민한 편인가 보다. 예. 그냥 귀신도 보니까 예민한 사람인가 보다. 그냥 이러고 살았는데, 저도 20살 때 제 친척 동생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언니, 귀신이 시계 소리를 맨날 흉내낸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예. 걔는 전혀 그런 거 관련이 없는 앤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랬더니 그런 말이 많아. 원래 귀신이 시계소리 흉내낸대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괴종시계가 저는 딱 생각나면서 소름이 쫙 돋았죠. 저희 그래서- 시들무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저 귀신이 사실 시계 소리 오늘- 따라하는 거. 사실 오늘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러면 본명님께서 그렇게 네. 귀신을 많이 봐오셨는데 대부분 뭔가 무서워한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밝아 느낌이. 근데 아니요, 무서워요. 무서웠어요. 근데 무서워했던 귀신들이 기억에 남는 귀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다음 짧은 얘기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억에 남는 귀신들이 여러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제가 절대 혼자 못 잔다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 특히 귀신 볼 때 무서우니까 지금도 잘 혼자 못 자긴 하지만 여튼 그때 남동생이랑 꼭 같이 잤었어요. 근데 남동생이 약간 되게 더워해서 열이 많은 애여서 저랑 붙어 자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도망가요. 떼글떼글 굴러서 자다가도. 근데 저는 무서우니까 이불 틈 사이가 생기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 이불 틈 사이로 맨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꼭 한 명씩. 그 동생이랑 저랑 이불 틈 사이가 생기면은 예. 갑자기 겉에서 보면 그게 울퉁불퉁 막 꼬불꼬불 움직여서 저도 이러면서 보기 싫은데 하고 입을 쫙 당기면서 어쩌다가 보면은 이렇게 떡받침을 하고 언제 봐줄까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뭐 여자일 때도 있고 남자일 때도 있고 꼬마일 때도 있고 늙은 사람은 없었어요. 예. 어른 정도까지. 그래가지고 그냥 많았어요. 되게 특히 애기 귀신들이 언제 봐줄까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틈이 생기는 게 싫은 거예요. 이 틈이. 그래서 남동생이 막 더워서 도망을 가도 그리고 이불도 꼭 같이 덮어야 돼요. 제 것만 덮으면 제 거에서 밑에서 이렇게 기어 올라온다 그래야 되나? 오! 그래가지고 꼭 같이 자면 안 그래요. 둘이 이렇게 딱 맞게 이불을 해가지고 자야 되거든요. 근데 동생이 어차피 더위 많이 타니까 막 도망가는데 제가 그 뒤로 막 따라가고 그래서 동생이랑 붙으면은 안심이 돼요 되게. 그리고 잠을 못 자더라도 잠을 잘 때는 안심이 돼서 자고 잠을 못 잘 때는 잠을 못 자겠다 하고 그래도 마음은 편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막 귀신들이 이상한 짓 해도 옆에 남동생 있으니까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랬는데 한 번은 엄청 시달릴 때였어요. 그때 진짜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제가 너무 발악을 하면서 못 자는 거예요. 네. 진짜 다리를 막 하늘 자전거 하면서 제발 살려줘 막 이럴 정도로 귀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자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밤 12시 1시까지 그 사이비 종교 기도문 읽고 막 그랬었어요. 여튼 그러다가 엄마가 이렇게 밤 늦게까지 불을 켜고 있으면 또 괜찮아요. 그럼 가위를 안 눌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분명아 너 아직도 그렇게 심하게 가위 눌려? 했는데 아니야 오늘은 그냥 자볼게 이랬어요. 왜냐면 엄마도 거의 1, 2주를 새벽 2, 3시까지 기도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엄마도 초췌해 보이는 거예요. 엄마 좀 자, 나 괜찮을 것 같아 오늘은 뭔가 이래서 했는데 자다가 딱 했는데 남동생이 진짜 딱 사람 하나 들어갈 자리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굴러가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죽을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남동생이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서 제 뒤로 등을 저한테 딱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지? 마음이 놓인다 이러는데 그 남동생이 등지고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고개만 180도로 갑자기 돌아가더니 안심했어 이러는 거예요. 안심했어? 마음 안심했냐? 다시 또 소름 돋아. 또 소름 뭐야. 돋아. 기괴한데? 그때 그러고 나서 기절했어요 그냥.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약간 손에 꼽을 정도로 무서웠던 귀신 중 한 명이에요. 그 귀신이. 이야, 아니 근데 귀신들이 말 반복하는 거는 뭐 국룰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걔네 말 한 번에 못해요. 3번. 아까 3번도 못하고 말을 하고 싶으면은 제가 평소에 하던 말 약간 몇 개 발췌하는 느낌? 아, 자기는 말을 못해. 자기는 인간의 언어를 상실한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주워 들은 말을 2번씩 반복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한 번에 저한테 본명아 너 괜찮아?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안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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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제가 평소에 안심했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분명아 너 엄청 가위 눌려서 오늘 자기 힘들지 않겠어? 이러면 엄마가 어제 어떻게 해줘서 안심했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엄마가 기도해줘서 안심했어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거든요. 안심이 돼. 약간 안심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예. 안심이 돼. 오늘은 잘 수 있을 것 같아. 이랬는데 그 귀신이 안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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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고 그냥 기절하고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나마 본명님은 그나마 조금 괜찮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안 보다가 보면 정말 무섭다고 하는데 그래도 네. 어릴 때부터 그냥 다 사람들은 귀신을 보는 줄 알았다. 그렇게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무서워요. 그쵸? 무서운 귀신들은. 그쵸? 너무 방금도 떠올리면 다시 미치게 소름 끼칠 정도로. 야, 근데 어차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내가 뭐 기억에 남는 귀신 중에 하나가 있었다 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와 이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귀신들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뭐 잔잔히 또 이야기 들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오늘 본명님께서 또 이렇게 밝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상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저만 무서운 얘기일까봐 그것도 약간 걱정되고 아니에요. 다른 봐주시는 분들이 제 말 믿어주실까 약간 많이 걱정돼가지고. 근데 저는 본명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분명히 다 참여하는 분들이 다른 분들인데 네. 비슷한 공통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 그래요? 그것만 보더라도 귀신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들 그리고 봐왔던 그런 존재들의 공통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보지는 않아요. 무조건 뭐 신줄이 그쵸. 있거나 누군가 맞아요. 무당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너무나 또 잘 해주셨고 또 네. 진실성 있게 이야기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신 본명님. 분들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편안하게 주무세요.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맑으신 분이잖아요. 딱 느낌에도 굉장히 맑고 긍정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해맑게 무서운 이야기를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서의 소름 끼치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분도 여러 가지의 경험담이 많으신 분이고 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오늘 또 시청해주신 분들도 많은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본명님의 이야기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본명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본명님은 저번에도 한번 참여를 해주셨지만 보통 일들을 겪으면서 사신 게 아닌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 여러 일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오늘 본명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명님께서 저번에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는 태어나면서부터 진짜 자라오면서 귀신을 계속 봐왔는데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그 과정 중에 하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1위 본명이에요.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두 가지인데 어이구야. 뭐를 먼저 더 하면 마지막에 정말 무섭게 끝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하다가 직접적으로 해를 당한 경험을 마지막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시간 순서대로 초등학교 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가 정확히 초등학교 5학년 때였고 수학여행을 앞두고 3일 전인가? 전학생이 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원래 몇 달 전부터 그 부모님 동의 허가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때 유스 호스텔이라고 했잖아요. 아, 유스 호스텔 오랜만이다. 예. 해병된 줄 알았지, 가면. 예, 거의. 왜 이렇게 무섭게 하는지 모르겠어. 예. 근데 거기서 이미 인원 몇 명 간다고 예약을 해놓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면은 그 전학생은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너무 소외될까봐, 그리고 또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친해지라고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 친구도 같이 가게 됐어요, 수학여행을. 근데 제가 이름을 진짜 못 외우거든요? 제가 1년에 한 반의 친구 이름을 외우는데 1년이 걸릴 정도로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예를 들어서 그 친구 이름이 돌비라고 하면은 돌비랑 수학여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반 애들이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오히려 약간 조용한 타입이어가지고 그때는. 아이. 저 네. 지금도 아이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잘 지내네 전학생 친구들이랑 이러고 도착했는데, 숙소에 다른 반 애들은 차에서 내려서 다 와르르 가는데 저희도 내리라 그래서 내렸는데 내려놓고 갑자기 30분이나 땡볕에서 저희 반만 서 있게 된 거예요.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요. 방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방 같은 경우는 한 방에 6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반이 2방, 3방을 쓰는 형식이었는데 저희 방은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30분 동안 떼약볕에서 기다린 거예요. 못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이럴 거면은 차 안에서 기다리게 해주던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해서 방을 쓰게 됐는데 저희 반은 다 같이 쓰는 방으로 엄청 큰 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반은 2-3개의 방이 한 반인데 저희 반은 한 방이 한 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귀찮게 안 쪼개져도 되고, 그리고 원래 막 서로 친한 친구 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선생님 몰래.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다른 방 헬급 보고 왔더니 우리 방 화장실도 진짜 넓은 거예요. 화장실이 진짜 크고. 그래서 우리 오히려 좋다, 요즘 말로 럭키비키다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근데 30분 동안 떼약볕에 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강원도였나? 거기까지 가는 중간에 안 쉬었어요. 예.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방에 짐도 풀기 전에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막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화장실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문을 이렇게 문고를 막 돌렸는데 잠겨 있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제가 막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 누구 있어? 안에 누구 있어? 하면서 문 두드렸는데 아무 말도 안 들리고 그냥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고 나는 화장실이 너무 급하니까 하고 다른 방에 가서 볼일 보고 왔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방에 있는 애들이 그냥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었는데 한 명이 갑자기 나 화장실 가야겠다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그 화장실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방 갔다 오긴 했는데 그 화장실에 누구 나왔어? 하고 물어봤는데 아니? 아무도 안 나왔는데? 이래서 누가 들어갔나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쳐다보고 있을 때도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이 나 화장실 좀 이러면서 저희 가로질러가지고 화장실 가려는데 제가 화장실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와, 그냥 기다려야 됨 막 이랬어요. 근데 걔가 뭔 소리야, 나 여기 오자마자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문 막 두드렸는데 안에 사람 없어서 자기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안 나오는 걸 보니까 그냥 우리가 힘이 약한 것 같다, 문 다시 두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제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애들끼리 그냥 걔 무시하고 왁자지껄 막 떠들고 있는데 걔가 뭐라고? 이러는 거예요. 화장실에 대놓고. 그래서 뭐야? 이러고 그냥 우리끼리 떠들고 있는데 걔가 그냥 진짜 이러면서 저희 옆에 앉는 거예요. 저희가 동그랗게 앉아 있었는데 야, 너 왜 화장실 안 가? 이러니까 아니, 안에 돌비 들어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 들어있어? 이랬는데 갑자기 그 동그라미 안에서 전학생이 응? 나 여기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화장실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 명씩 이렇게 세봤는데 인원수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우리 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야 무섭게 하지마 막 그러고 돌비도 무서워가지고 무서운데 안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나 일부러 약간 몰래카메라 하는 거야? 막 약간 이런 거고 저희는 그냥 진짜 무서운 거고 그렇게 돼서 다시 문을 두드렸는데 문 손잡이 고리 돌리는데 진짜 안 열리고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말고 화장실 가려고 했던 애 있잖아요. 걔한테 야, 너 진짜 돌비라고 했어? 그래서 안에 돌비라고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는 하지 마! 막 이러고 나 여기 계속 있었어. 나 화장실 한 번도 안 갔어.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그러면은 선생님을 불러오자 해서 반장이 선생님이랑 그리고 그때 왜 교관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학여행 가면 꼭 있는 교관. 그렇게 여자 교관이랑 해서 둘이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이 잠기고 화장실이 안 열리는데 안에 누가 장난친다고 돌비가 들어가 있다고 장난치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막 하면서 그래서 담임 선생님도 안에 누군지 모르는데 장난치지 말고 나와라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교관이 익숙하다는 듯이 안에 아무도 없을걸요? 이러면서 그냥 100원짜리 동전? 그걸로 그냥 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돌리니까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봤는데 진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이 그때 됐다 넓다는 거를 저희가 다 보고 와 화장실 좋다 이러긴 했어요. 근데 그럼 뭐야? 우리 잘못 들은 거야? 이러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 화장실 갔는데 돌비라고 들은 애한테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 겁주지 말라고 막 약간 이러고 걔가 좀 일찍 이런 노는 애였어요. 근데 애들이 그래서 걔가 일부러 전학생 약간 핫세 부리는 거 아닌가? 그냥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애들이 화장실을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사실 애들이 처음 들어오자마자 그랬으니까 애들이 2-3명씩 같이 가더라고요, 화장실을. 근데 화장실이 워낙 넓어서 2-3명이 가도 별로 안 답답했어요. 거의 샤워실 수준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다니고 하다가 저도 화장실 갈 차례가 됐는데 제 친구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 화장실 가야지 이랬는데 친구가 나 마치 갈라 했는데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둘이 같이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저는 그때 처음 화장실을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제 친구가 화장실 변기에 앉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뒤돌아달라 했는데 뒤돌기엔 또 뭔가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옆으로 해서 고개만 이렇게 바닥 보고 있는 거 그러면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똑똑똑 안에 누구 있어? 이러는 거예요. 밖에서. 원래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 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안에 있어 이랬어요. 그랬는데 못 들었다는 듯이 또 밖에서 똑똑똑 하더니 막 찰칵찰칵 하더니 똑똑똑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문 앞으로 가서 살짝 문을 열고 말을 하든가 해야겠다 했어요. 그래도 친구가 안 보일 정도로 화장실이 커서 그래가지고 딱 고개를 들었는데 거기에 여자애가 그러니까 귀신이 그 문 앞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문 안 열리게 고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똑똑똑 하면 지가 같이 똑똑똑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대신에 지가 그 귀신이 똑똑똑 이러는 거예요. 밖에서 똑똑똑 하면 그 쪼그리고 앉아서 그리고 안에 누구야 이러면은 뭐라고 하면은 지가 대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에 누구야? 이러면은 분명이야 이렇게. 제가 근데 그게 너무 기괴한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 처음에 저희 문 열리고 잠기고 했을 때도 만약에 혼자 화장실을 한 명이 들어갔다 치면 한 명이 변기통에 앉잖아요. 그러면은 화장실 문에 손이 안 닿아요.
그러면은 걔는 여태까지 거기에 계속 쪼그리고 앉아서 애들을 겁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밖에서 톡톡톡 하면 자기가 대신 톡톡톡 하고 안에 사람이 있든 없든, 그리고 문 계속 못 열리게 잡거나 잠그고 있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애가. 제 나이 또래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본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약간 이미 귀신 보는 애로 몇몇 애들이 알아서 저랑 같이 자기 싫다 그러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말하면은 애들이 또 저를 무서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왕따 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그냥 저렇게 무서운 귀신이 있다니 혼자 이러고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볼일 다 보고 그다음부터 저도 화장실 혼자 가기 무서워서 친구랑 꼭 같이 가고 이랬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밖에서 보면 더 기계인 거예요. 안에서 그럼요. 보면 상관없는데 밖에서 애들이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안에서 진짜 똑똑똑 이래요. 그 귀신이 쪼그리고 앞에 앉아서 그러고 있을 걸 상상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봤으니까 상상이 되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문이 툭 하면 잠겨서, 근데 저희가 거기서 3박 4일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 첫날은 그렇게 너무 무서워서 그랬는데, 뭐 마지막 날까지도 샤워나 뭐 화장실 갈 일 있으면 다 같이 가긴 했는데, 애들이 뭐 밥 먹고 있는 저녁 시간인데 일찍 먹은 애들이 방에 일찍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그냥 그때마다 교관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 알아서 동전을 챙기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애들도 익숙해져서. 그래서 그냥 동전으로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실. 근데 애들은 귀신 못 보니까 잘 볼일 보고 갔다 오고, 근데 저 혼자만 무섭고. 왜냐면 문이 열리면 걔가 막 지루하다는 듯이, 재미없었다는 듯이 그 여자애가 이렇게 화장실 벽에 등 기대고 있고, 어떤 애들이 특히 막 3박 4일이 돼서 다들 익숙해졌다고 해도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또 문 잠겼어 어떡해, 약간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문을 열면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까르륵 까르륵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무서운 얘기를, 애들이 제가 귀신 보는 걸 알아서 싫어하면서도 무서운 얘기 좀 해줘 이런 걸 진짜 많이 했어요, 저한테. 예. 그래서 밤에 선생님들이 자라고 불 끄라고 해서 소등하고 잠들어도 밤에 제 주변으로 애들 몰려서 무서운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 그 여자애가 화장실에서 못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에 밤에, 어차피 다음날 아침 오전에 점심도 안 먹고 출발할 거니까 사실 그 화장실에 귀신이 있다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도 애들이 그럴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상한 일들이 있으니까. 귀신이 있겠거니 했는데 네가 그렇게 확정 지어버리니까 더 무섭다고 막 애들이 어떡해 지금도 있어? 이러는데 제가 막 투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We were in love tha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You showed up late with rain on your sleeve and a tiny red box shaking in your hands. I was all split glass. You were patient. You said my name like it still meant home, and I could breathe again slowly, then all at once. Your hands on mine made the hurt feel small. You didn't run when my heart got rough. You stay right there like a soft downpour. My Valentine, my healing line. You hold me up when I decline. My Valentine, stay here tonight. You turn the break into a shine. My Valentine, my healing line, healing line. You kiss the fear right out of my mind. My Valentine, stay here tonight, stay here tonight. You make the bruises learn to shine. We took the long way home, past the bakery glow. You bought me one bread and you split it in two. No grand speech, just a shoulder and a grin. You knew the ache before I said a word, and I could breathe again slowly, then all at once. Your hands on mine made the hurt feel small. You didn't flinch when my soul got loud. You stay right there like a soft downpour. My Valentine, my healing line. You hold me up when I decline. My Valentine, stay here tonight. You turn the break into a shine. 그냥 문 열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봐줄 수 있는데 나 보기 싫어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명이 너 때문에 오늘 잠 못 자겠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 근데 화장실에서 못 나오는 것 같아 이랬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화장실 문이 자꾸 잠기니까 화장실 문을 열어놨었거든요. 다 같이 있을 때는. 근데 그 여자애가 그때 거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쪽을 쳐다보고 쟤네 재미없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쟤 화장실에도 못 나와 이러는데 갑자기 네 발로 와다다다다다다다 기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네 발로 기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쟤 화장실에서 못 나와 이랬는데 와다다다다 이러니까 이러고 소리 질렀는데 애들이 왜 뭐야 이러고 갑자기 이제 저희가 그때 소리를 제가 너무 크게 질러가지고 무서우니까 옆방 애들이 뭐야 이러면서 저희 방 교관이 누가 떠들래 이러면서 불 켜고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숨도 거의 못 쉬고 이제 약간 과호 보고 막 이래서 물 먹이고 막 이러면서 진짜 너무 무섭다. 막 그러면서 제가 교관한테 저 여자애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저도 모르게 약간 정줄 놓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관이 너 봤어? 이러는 거예요. 내 발로 기어다니는 그 여자애 화장실에 있는 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너 따라 나와 이러는 거예요. 교관이. 그래서 따라 나왔는데 교관 무서운 척 하잖아요. 되게 지금 생각하면 제 나이 또래인데 어린 아이들이죠. 예. 네, 근데 무서운 척 대박이잖아요. 근데 너 따라 나와 이래서 호랑이처럼 무섭게 해서 따라 나갔는데 따라 나가고 나서 그 빈 방에 둘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표정이 확 풀리더니 괜찮아? 약간 이러면서 너 진짜 봤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다고 미치겠다고 막 이랬더니 그분이 알고 보니까 여기서 되게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래요. 그러면서 해주신 말이 원래 이 유스 호스텔이 리조트? 그런 거였대요. 그랬는데 망한 거예요. 화재로 망해가지고 망해서 아무도 안 사가다가 이제 유스 호스텔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어쩐지 막 당구장도 있고 너무 좋았거든요. 시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화재가 딱 저희 방에서 일어났었대요. 근데 옆방까지 퍼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 건물이 무사할 수 있었고 이 방만 수리를 한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여자애가 죽었는데 그 죽은 여자애가 이제 발에 화상을 많이 입어서 아. 그리고 약간 가스 많이 먹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발견 당시에 약간 네 발로 기는 자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가 그 여자를 본 것 같다. 자기는 귀신을 보는 사람은 아닌데 그런 가위 눌릴 때 그 여자애가 그렇게 많이 나타난다 하면서 이렇게 진짜 보는 사람은 처음 보긴 했다 자기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위를 눌린 거야 아니면 본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본 거다 이러니까 너 그러면은 3박 4일 내내 본 거 아니냐 이래서 네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만 방을 바꿔주겠다. 왜냐면 오늘 밤 못 잘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바꾸려고 했는데 저희 반 애들이 저희도 다 바꿔주세요. 막 여기 귀신 있는 방 싫어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귀신 많이 봤잖아요. 그럼요. 그 여자애가 막 해를 끼치는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진짜 심심해서 놀리는 게 너무 재밌는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안 보이는데 오늘 여기서 자겠다 그냥 이러고 하는데 진짜 막 저희가 귀신 얘기하면 자기도 흥미롭다는 듯이 이렇게 옆에서 같이 듣고 있고 그리고 무서운 액션 제가 취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도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 여자애도. 예. 되게 인간적인 여자 귀신이었는데 친해지기 전까지는 너무 무서웠다. 그리고 화장실 문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문 두드리려고 기다리고 있고 네 발로 저한테 막 달려고 이러니까 너무 무서웠다. 근데 원래 귀신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딱 저도 걔를 못 본 척하고 안 보이는 척하고 걔 무서운 얘기 하면 걔가 하는 액션이 보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걔한테 말 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도 있어요. 네, 맞아요. 어떤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제가 직접 귀신으로부터 해를 당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저희 집이 계속 이제 가난해가지고 조금 안 좋은 집에 살았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반지하방이 아니라 1층 집인데도 친구를 데려왔는데 친구가 너 왜 창고에서 살아? 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안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옆집은 또 무당집이야. 근데 진짜 벽 하나 사이 두고 무당집이어가지고 거기서 맨날 굿하는 소리 들리고 약간 그러니까 귀신들이 엄청 많이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거기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저희 집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막 제가 여기 아니다 옆으로 가라 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귀신들 문으로 안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럼 벽으로 그 집 가고 그랬었어요. 잘못 왔다 막 이러고 제가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귀신들한테 해를 입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집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네. 거기는 약 1.5층 집이었어요. 주택인데 밑에가 반지하고 위에가 계단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1층이 1.5층 집에서 살게 됐는데 그게 저희가 처음으로 집 같은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거실 하나에 안방 하나여서 동생이랑 저랑 거실에서 자거나 부모님이 안방에서 자고 하고 각자 방도 없고 이랬는데 이제는 각자 방도 생기고 막 거실도 따로 있고 부엌도 따로 있고 안방도 있고 진짜 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사 오자마자 제가 첫날에 가위를 눌려요. 근데 어떤 한 5살쯤 되는 꼬마 여자애 걔가 제 머리를 막 빗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냥 평소 알듯이 머리카락 새서 다 되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제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막 빗겨주고 여자애들은 친구 머리카락 따주는 거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딱 가위 눌려서 딱 해서 쳐다보면 걔가 나 보이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눈을 마주치면서 나 보이나? 안 보이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가 무당집보다 귀신이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제 방에만 한 5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의 귀신도 있고 했는데 어느 날 가위를 눌렸는데 어떤 가위였는지 기억 안 나고 하도 가위를 많이 눌려서 가위를 또 엄청 세게 눌렸다가 아침에 엄마가 너 괜찮아? 너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엄마가 너 새벽에 대체 뭘 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새벽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잤는데? 이랬는데 엄마가 네 방 꼬라지를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서랍이 다 열려있고 그 다음에 옷바구니 같은 게 다 뒤집어져 있고 그리고 이불도 여름이었는데 그때 겨울 이불 다 꺼내져 있고 그리고 그냥 노트북도 엎어져 있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제 방만. 그래서 그때 되게 가위 눌렸던 거랑 비슷했던 경우여서 네. 엄마 나 또 가위 눌렸어. 그러면서 엄마 내가 새벽에 그 가위 눌려서 귀신들이 이렇게 방한 거야 했는데 엄마가 저희 엄마 사이비 종교 믿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더 열심히 기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제가 그렇게 무서운 꿈을 꾸거나 귀신을 보고 이런 가위 눌리고 나서 무서워서 엄마한테 울면서 얘기하면 뭐라고 했냐면 그게 다 제천선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천선신이라고 해서 귀신들인데 모든 귀신들은 사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가 그 종교의 교리예요. 네. 그래서 그 귀신들이라고 안 부르고 제천선신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를 사실 어렸을 때 실질적 피해를 입은 건 없잖아요. 그냥 가위 눌리고 이런 거였지. 제가 보고 이런 거였지. 그러니까 엄마가 제천선신들이니까 네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원을 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마를 하는 게 아니라 제 편을 돼달라고 기원을 하라 이랬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저는 좀 역겹고 진짜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싫었어요. 근데 제가 가위 눌렸다고 말하고 나면 똑같은 단어를 외우는 기도문을 1시간 넘게 애를 시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라고. 아이고. 근데 제가 성당을 가봤거든요. 성당에서 다 같이 미사 드리는 거 1시간만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혼자서 방 가둬놓고 그 기도를 1시간을 시키는 게 진짜 너무 힘들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귀신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난리쳐요. 더 신나서 방방 뛰고 더 힘을 얻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 엄마 말에 따르면 힘을 더 얻은 게 맞죠? 근데 저를 더 도와주려고 힘을 얻은 게 아니라 그 악령의 힘이 세졌다고 해야 되나? 막 미친 듯이 방방 뛰고 놀고 심장이 매달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하기 싫은데 제 기도하는 소리가 딱 끊기면 엄마가 바로 방문을 확 열어서 너 아직 몇 분 남았어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1시간을 꼭 채워야 됐고 중학교 때는 3시간까지 지켰어요. 어느 날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제가 또 가위를 눌렸는데 그때는 그 가위가 정확하게 기억나요. 맨날 있는 여잔데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 머리 풀어헤친 여자 그거였는데 근데 그 여자가 맨날 몸을 약간 엎드렸는데 둥글게 몸을 만 자세 있잖아요. 그 자세로 제 다리를 맨날 이렇게 잡아서 끌고 가고 싶은데 뭔가 자기가 그 정도의 힘은 없는 거예요. 잡아서 끌고 가요. 그래서 제 다리를 그냥 핥힌다고 해야 되나? 양손으로 막 다다다다다 핥혀요. 근데 그게 처음엔 발바닥만 그랬는데 제가 또 다음날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에 제가 수학여행 가면 오히려 잘 자니까 이 집에서보다. 그리고 엄마도 수학여행 사고 없이 잘 다녀와라 막 약간 이런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럼 귀신들도 다 알아채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 귀신이 약간 마음을 먹은 것 같았어요. 저를 오늘 꼭 데려가야겠다고. 그래서 제 다리를 원래 발바닥까지밖에 못 긁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저를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원래 제 방문 앞까지 못 들어가고 문턱에만 있는 귀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바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런. 근데 그 귀신이 끙끙 막 이런 소리 내면서 진짜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제 몸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머리 끄댕이를 잡고 근데 이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내리고 오는 게 아니라 제 머리 끄댕이를 잡은 상태에서 일으켜지는 자세 있잖아요. 머리카락을 그 상태로 이렇게 쭉쭉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너무 아팠는데 근데 가위 눌리면 몸이 굳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귀신이 이렇게 끌었는데 아무래도 그 귀신 힘이 약하니까 그게 더 이상 안 되고 제 머리카락만 왕창 뽑힌 거예요. 근데 자기 손에 제 머리카락 엄청 묻힌 상태로 평소에 그 자세로 가서 제 다리를 막 긁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 끌어서 데려가려고 엄청 끌다가 제가 딱 깼는데 그냥 아침이 되었고 엄마가 이제 제가 가위 눌리고 있는 거를 봐서 그래서 옆에서 열심히 사이비 종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귀신이 사실 그럴 만한 힘이 없는데 제가 가위를 눌리고 이상한 증세를 보이니까 엄마가 그걸 보고 옆에서 기도를 함으로써 그 귀신이 힘을 얻어서 제 머리 끄댕이도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수학여행 가야 되니까 아침에 눈 떠서 수학여행을 갔죠. 그런데 수학여행 가서 애들이 또 무서운 얘기를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괴담 얘기하고 근데 수학여행 가서 무서운 얘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제 저희가 나 사실 여기 수학여행 오늘 아침에 가위 눌렸었다. 가위 눌린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네가 자기적이다? 이러면서 거짓말하는 것 같다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진짜야 하는데 갑자기 친구면 야 근데 얘 진짠가 봐 이러는 거예요. 엄청 큰 소리로. 그래서 저도 놀라서 얘가 왜 내 말을 갑자기 진짜라고 믿지? 해서 응? 이랬더니 갑자기 그 완전 저한테서 멀어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몸 뒤로 젖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발목 봐봐 발목 이러는데 진짜로 제 발목에 딱 제 머리카락 길이로 머리카락들이 막 휘감겨 있고 그 다음에 상처가 잔뜩 나있고 피딱지가 엄청 앉아있는데 이게 그냥 콕콕콕콕이 아니라 그 손톱으로 긁어내가지고 이렇게 길쭉하게 딱지들 앉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왜냐면 그날 샌들 신어가지고 양말 안 신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발을 유심히 보지 않고 그냥 바로 샌들 신고 그냥 나갔거든요. 바지 입고 그냥 샌들 신고 나간 거여서 저도 제 다리를 못 본 상태였는데 제 머리카락이 제 발목을 휘감고 있고 상처가 엄청 나 있는 거를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약간 증명이 됐죠. 가위가 진짜였다는 걸. 근데 그리고 나서 애들이 오늘 밤 자기 글렀다 막 이러고 어떤 애들은 저랑 자기 싫다. 저랑 같은 방 안 쓰겠다 막 이러고 난리였는데 그냥 결론적으로는 피곤하니까 다들 잘 잤다. 그리고 저는 근데 잠이 안 오고 원래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그날 밤을 샜고 재밌게 잘 수학여행은 무사히 다녀왔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여자가 있는데 약간 시들시들해져 있다 그래야 되나? 다시 뭔가 그냥 시들시들해져서 그 문턱에 앉아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우선 오늘까지는 딱 이 정도. 이야 진짜 별의별 일들이 많았네요. 근데 어머니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연을 끊으셨다고 했긴 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엄마랑 사이비 종교 때문에 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서 저에 대한 피해도 너무 심했고 엄마도 저를 했고 그래서 저는 거의 20살 때 제 돈으로 나왔어요. 제가 미친 듯이 알바해가지고 제 돈으로 보증금 마련해서 다 와가지고 제가 스스로 독립을 하고 부모님과 연을 끊고 이제 이런 상태인데 저희 아빠랑도 그래서 그걸로 많이 싸우고 하셨어요. 네. 이게 그냥 지금 여기서는 말을 다 한다기보다도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또 게다가 거기서 또 귀신까지 보니까 얼마나 더 가중이 될 거예요. 그 힘듦이. 맞아요. 아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요. 그리고 약간 진짜로 그 엄마가 저를 위해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엄마가 그 기도를 하면 귀신들이 힘을 더 얻는 게 너무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맞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아직도 저희 엄마를 알았던 제 친구들은 저희 엄마라고도 얘기 안 해요. 그냥 그 여자 잘 지내냐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심했구나. 뉴스 문자 쓰고 제 친구들도 저희 엄마라고도 부르기 싫다 해요. 제 친한 친구들은.
그 정도로. 본명님이 어떤 정말 수많은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 가정사를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고 네. 그래도 또 사람들도 또 비난할 것이고 예, 그런 그쵸. 부분까지도 생각을 안 하신 건 아닐 테지만 그래도 오늘 두 가지 이야기도 생각보다 좀 밝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정말 그 당시에는 괴롭고 힘들었다라는 걸 좀 시청자분들도 아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꼭 이야기 네. 편안하게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본명님. 오늘도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봄님께서도 저번 첫 이야기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이 많았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뭐 잠깐 가위 눌려서 귀신을 본다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냥 귀신 보는 게 좀 아무렇지 않아진 그 정도의 상황까지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